10월 28일 금요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테마가 바로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쪽입니다. 네,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쪽은 뭐 같은 테마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로봇은 아무래도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 부분들, 뭐 산업용 로봇도 뭐 큰 범위에서 들어가니까 뭐 산업용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상 같은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자, 상승 배경 보시면요,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가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삼성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계, 혹은 그 LG와 뭐 로보티즈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파트너십과 관련되어서,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도 아닙니다. 어쨌든 각각 회사든 어떤 회사든 간에 자회사로 가지고 있건 아니면 관계 회사로, 혹은 뭐 협력사로 가지고 있건 이런 형태로 로봇 기업과 계속해서 연계되면서 향후에 생산 공정 자체를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생산 인력을 대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AI가 지식산업의 영역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면서 그 인력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면,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인력의 대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봇 종목들 중에서 크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보다는 그, 그 공급망, 혹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품이나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을 두 개 정도 볼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이 잘 나가고 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체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그 부품들이라는 게 다 기계장치 부품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하고 많이 연결되냐 하면 자동차 부품 업체나 기계 설비 업체랑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들도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 주제를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릴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를 한국에서 생산하겠다, SK와 손잡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 생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비만 치료제가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의 상당히 주도적인 테마로 등장하고 있고, 근데 이 비만 치료제 GLP-1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드는, 그리고 임상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제법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GLP-1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실 뭐 면역 항암 같은 경우는 그 항암에 듣는 면역 항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류들도 되게 많고 소규모로 작은 양의 어떤 임상으로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면역 항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가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지금 몇몇 업체들은 그거를 상업화시킨 업체들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름만 달고 깃발만 내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과연 그것들을 추진할 역량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재무적인 부분들과 결합해서 한번 잘 살펴보고 옥석을 가리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창투사가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하고 벤처 모험 자본을 확대하겠다, 한 20조 원 정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창업 시장들이 조금 더 커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업체들 쪽에서 정책주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 TPU도 모두 전부 다 HBM을 사용합니다. 지금 구글 TPU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SK TPU, HBM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글 TPU는요,
구글 전용입니다. 다른 데서 못 써요. 뭐 못 쓴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TPU라는 것 자체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의 전용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코드 체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범용적인 GPU보다 일부 계산에서는 거의 20배 정도까지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이외의 기업이 구글과 비슷한 형태로 개발을 하기 전에는 사용하기가 범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AI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굉장히 큰 빅테크 중에 하나, 그 중에서 탑급에 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2를 꼽는다면 저는 메타나 아니면 테슬라보다는 아무래도 오픈 AI와 구글이 지금으로서는 상위의 투탑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TPU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구글에서 제미나이 3.0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GPU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구글에서 TPU만 사용해서 제미나이를 구성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TPU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GPU나 TPU에 들어가는 HBM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그 다른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가 잘 나가건 구글이 잘 나가서 TPU 생산이 많이 되건 어쨌든 간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의료기기도요. 미용기기, 의료기기는 실제로는 보시게 되면 이건 인바운드 수요와 관련돼서 좀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안티에이징이나 아니면 그런 때 쪽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들이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나라 장비들을 사용하는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중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게 또 한번 테마가 또 한번 방향을 틀었어요. 피벗을 한번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종목들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여행업을 갔다가 수산물로 갔다가 예를 들면 그쵸? 그 뭐 화장품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미용기기, 의료기기로 간 거예요. 이런 형태로 테마가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유지되지만 거기에 주도하는 테마 자체가 조금씩 변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말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이나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큰 세력을 상정한다면 그 세력들에서 계속해서 테마들을 교체해 나가면서 어떤 합리성을 지켜 나가면서도 테마를 교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8일 주요 테마는 이렇게 되고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테마 중에서는 상당히 빅사이클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산업군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멀티플 지표로 따져봤을 때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싶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같은 테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이렇게 종목으로 선정하시는 그런 지혜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게 되면 큰 시장이긴 한데 옥석을 매우 잘 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AI 마찬가지죠. 로봇 스마트 팩토리와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창투사나 미용기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은 스파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긴 사이클을 형성해 나가거나 정책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상당히 호재로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28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